제16강 전기위험 핵심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중예상 기출문제 인체 감전 일반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전압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전압을 구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전압을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우리가 이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저압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류 600V, 직류는 교류의 루트 300. 일단은 직류 전압을 이야기를 할 때 교류값을 가지고 루트 300 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없고요. 저압이란 교류 600V 이하다. 자, 이 말도 이제 과거에는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틀리죠. 예, 지금부터 이 교류일 때 저압은 1000V가 기준입니다. 1000V 이하가 기준이고 직류일 때는 1500V가 기준이죠. 자,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KEC 기준입니다. KEC 기준에 의해서 600이 1000으로 750이 1500V로 바뀌었습니다. 자, 고압이라고 하면은 교류 7000V 이하, 직류 7500V 이하다. 자, 교류 7000V 이하는 맞지만 7500은 없죠. 특고압이라고 하면은 모두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3번이 맞죠. 4번은 교류, 직류 모두 7500이라는 수치를 썼습니다. 잘못됐죠. 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맞은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이제 정해졌죠. 나머지가 다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가 다 틀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답은 3번인데 나머지가 다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뀐 내용이 뭐라고요? 1000하고 1500V 있다고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교류하고 직류하고의 전압이 1000V, 1500V, 1000V, 1500V 여기까지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 고압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뀐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한국 전기설비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저압이 또 저압에 대한 기준이 교류, 직류 다 올라왔죠. 예, 600이 1000V, 1500V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챙겨 놓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기에서도 저압, 고압 물어보는 문제가 교류, 직류별로 물어보는 문제가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챙겨 놓으세요.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전격 재해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전격 재해라는 것은 감전에 의한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감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전류의 크기입니다. 인체에 흘러 들어온 전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감전의 영향을 크게 결정을 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통전 경로, 통전 시간, 전원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부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전류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경로, 시간, 이거 외에다가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게 뭐였습니까? 전원의 종류였습니다. 전원의 종류. 전원의 종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어요? 뭐가 더 위험하다?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합니다.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1번에 보면 전압의 크기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류나 전압이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를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인 요소들로서 다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감전을 이야기할 때는 실제 사람한테 흘러 들어온 것은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압은 주된 요인이 아니라 2차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2차적 요인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전압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나온 전압도 해당되고 저항도 해당이 됩니다. 전압이나 저항 이런 것들은 1차적 요인에 포함이 되지 않고 주요한 전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여기 네 가지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아니면 전부 주된 요인이 아닌 2차적 요인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인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가 실제 전류 크기에 따라서 인체가 받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죠. 경로도 정해져 있죠. 왼손, 가슴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거. 그다음에 통전 시간이 길수록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주된 인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도 2차 시험에서도 이 주된 인자를 4가지 쓰시오라고 나오는 주된 타이틀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체의 채소 감지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채소 감지 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채소 감지 전류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통전 전류의 크기가 있었잖아요. 통전 전류의 크기. 이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인체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나왔던 게 채소 감지 전류였죠. 이 채소 감지 전류라는 게 있었고 고통 전류라는 게 있었고요. 마비 전류라는 게 있었고요. 심실 세동 전류가 있었습니다. 심실 세동 전류 이 4가지의 전류값이 1에서 2mA, 고통 전류는 7에서 8mA, 마비 전류는 10에서 15mA, 심실 세동 전류는 50mA가 이상이 되면 심장 마비라고 부르는 심실 세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전류의 크기지 않습니까? 전류의 크기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감지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1에서 2m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원의 종류에서 뭐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습니까? 전원의 종류에서 교류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직류하고 교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관점은 더 위험한 전원에 대해서 중심이 될 거다. 그래서 교류가 중심적으로 설명이 된다. 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교류가 위험하니까 여기 나오는 전류의 크기들을 1에서 2, 7에서 8, 10에서 15 이렇게 정하는 기준 값들도 당연히 뭘 기준으로 했겠습니까? 교류 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교류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교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류 값입니다. 여기에 나온 값들은 전부 교류값을 기준으로 나타낸 값이다. 그래서 인체가 고통을 느끼는 전류다. 1번 보니까 고통을 느끼는 전류는 여기에 무슨 전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통 전류죠. 7에서 8mA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성인 남자의 경우 상형 주파수 60Hz 교류에서 약 1mA다 그랬습니다. 자, 1에서 2mA인데 성인 남자의 경우 성인 남자일 경우는 1mA다. 그래서 2번 내용이 맞는 말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직류를 기준으로 한 값이며, 자, 직류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 이 첫마디에서 틀렸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전류는, 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류는 교류를 기준으로 하는 값입니다. 직류를 기준으로 여자의 경우 성인 남자의 70% 0.71mA에서 느낄 수 있는 전류의 크기, 여기도 직류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교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류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몸이 교류가 흘렀을 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기준으로 감전에 대한 영향을 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에 보면 채소 감지 전류 해가지고 2mA 이하라고 했고요. 1에서 2니까 고통 한계 전류는 7에서 8mA, 마비 한계 전류는 10에서 15.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수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실 세동 전류 해서 일반적으로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 기능을 잃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인공호흡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심실 세동을 이야기할 때 언급됐던 거고, 전류의 크기로는 50mA 일반적으로 이상일 때 심실 세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4번 상형 주파수 60Hz 교류에서, 자, 60Hz 교류에서 성인 남자의 경우 고통 한계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바로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채소 감지 전류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채소 감지 전류는 성인 남자의 경우 약 1mA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채소 감지 전류의 범위가 1에서 2mA니까 1mA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성인 남자의 경우 무슨 전류예요? 고통 한계 전류입니다. 그래서 채소 감지 전류 다음이 무슨 전류입니까? 고통 전류죠. 고통 한계 전류가 7에서 8mA라고 앞에 정리를 했었죠. 답은 3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지금 문제들은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해설도 똑같은 해설을 지금 넣은 거죠. 그래서 한번 참고로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통전 경로별 위험도를 나타낼 경우 위험도가 큰 순서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도의 순서를 결정할 때 간단하다 그랬죠. 일단은 도착점을 먼저 결정을 해라 그랬죠.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가슴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등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슴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왼손으로 감정이 됐냐 오른손으로 감정이 됐냐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죠.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감전된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왼손 가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왼손 가슴 오른손 가슴. 그래서 가슴으로 갈 때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왼손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오른손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발로도 왼손에서 발로 양손 발도 있습니다만 왼손 발하고 수치가 똑같으니까 오른손 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가슴 발 등 이렇게만 나타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왼손에서 등으로 여기만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왼손에서 등으로 하고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간다는 거 이게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등으로 요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점이 어딘가를 먼저 보셔라. 가슴으로 가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발로 가는 게 위험하다 그랬고 요 두 가지는 왼손 가슴이 있으면 그게 가장 위험하죠. 근데 왼손 가슴이 없으니까 D가 첫 번째입니다.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 발이 있으면 그게 발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건데 양손 발이 있으니까 이게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으로 갈 때는 왼손 등이 첫 번째죠. 그래서 이게 3번이고요. 왼손 등, 오른손 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왼손 등 다음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는 경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경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경로부터 역순으로 돼 있네요. DCBA. 그래서 DCBA라고 나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에 보면 예, 위험도가 큰 순서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는데 뭐 크게 막 부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어디로 가는 게 위험도가 가장 큽니까? 1.5, 1.3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 게 가슴이에요. 그 다음이 발이에요. 그 다음에 등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빠뜨리고 했잖아요. 빠뜨린 게 아니고 여기 위험도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넣어놓으시고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위험도가 같으니까 순서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왼손 오른손이 있고 오른손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왼손 발 오른손 발 바로 넘어갔습니다만 양손 양발이 왼손 발하고 같다. 위험도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규칙을 잘 정리하시면 이걸 굳이 막 어떻게 외우려고 안 하셔도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통전 경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차적 요인, 주된 요인 이렇게 이야기했던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그다음에 전원의 종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통전 경로가 어떻게 돼야 위험하냐.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입니다. 인체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체 저항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인체의 저항은 접촉 면적에 따라 변한다. 자, 접촉 면적이 인체가 감전이 된 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저항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감전이 됐는데 손바닥으로 감전이 된 거하고 손끝으로 감전이 된 거하고 이때 인체의 저항은 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변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피부의 저항은 물에 젖어 있는 경우 자, 물에 젖어 있는 경우 건조시에 약 12분의 1로 저하한다. 피부의 저항은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피부의 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겠죠. 하지만 물에 젖어버리면 저항이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얼마 떨어진다 그랬냐면 건조시에 12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젖어 있는 경우에는 물에 젖어 있는 경우에는 건조시에 25분의 1로 줄어듭니다. 25분의 1로 인체 저항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감소가 되죠. 그러면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에 없는 것은 아니고 뭐가 났을 때, 땀이 났을 때, 땀에 젖어 있을 때, 땀이 났을 때, 여기는 물에 젖어 있는 거고 땀이 났을 때는 12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에 젖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금 잘못된 걸로
답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체 저항은 한 개의 단일 저항체로 봐 최악의 상태를 적용한다. 인체 저항은 최악의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전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를 할 때 인체의 저항을 크게 보고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게 보고 계산할 것인지 이것은 인체의 상태가 가장 불리한 상태일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안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악의 상태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인체 전압이 인가되면 체내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격의 정도를 결정한다. 인체 전압이 인가되면 체내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전격의 위험도를 결정한다. 뭐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12분의 1, 25분의 1. 요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물에 젖었을 때는 얼마로 줄어든다고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5분의 1이고요. 12분의 1에서 20분의 1의 범위 사이에서는 땀이 났을 때의 인체 저항이 줄어드는 빈도가 됩니다. 자, 땀이 났을 때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12분의 1, 20분의 1. 그다음에 젖어 있을 때는 25분의 1입니다. 이 값이 이제 실기 시험 볼 때 주관식 시험으로 인체 흐른 전류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25분의 1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입니다. 피부의 전기저항 연구에 의하면 인체의 피부 중 1에서 2mm 제곱 정도의 적은 부분은 전기 자극에 의해 신경이 이상적으로 흥분하여 다량의 피부 지방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기 저항이 10분의 1 정도로 적어지는 피전점이라는 게 있다. 피전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피전점이 존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자, 피전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감전을 이야기할 때 주로 손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피전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기 저항이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사람한테는 불리하죠. 저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손등을 보면 땅구멍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멍처럼 보입니다. 조그만 점처럼 보이죠? 그 부분이 피전점입니다. 손등입니다. 그래서 피전점은 손등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답은 이제 손등이 보기가 주어진 게 손등밖에 답이 없는 건데 자, 피전점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손등에 또 턱에 볼, 정강이에는 전기저항이 특히 적어 피전점이라 일컬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등 이렇게 우리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고 턱이나 볼이나 정강이 이런 부분에도 피전점이 있다라는 것은 상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피전점이 뭐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하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